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부터 2조 원대 이더리움을 탈취한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라자루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상금 약 2천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26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바이비트 최고 경영자 벤저우는 자신의 엑셀 계정을 통해 라자루스의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는 현상금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우 CEO는 라자루스와의 전쟁에 동참하라며 해당 사이트에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을 연결하고 자금 추적에 참여할 수 있으면 제출한 정보가 자금 동결로 이어질 경우 현상금이 즉시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상금 사이트 공지에 따르면 바이비트는 총 도난 자금 14억 달러에 10%에 해당하는 1억 4천만 달러를 현상금으로 내걸었는데요. 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전체 탈취 자금 가운데 3%에 달하는 약 4,231만 달러가 동결이 됐고요. 90.23%는 자금 추적 중입니다. 전체 자금의 6.74%인 9,419만 달러는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현재까지 자금 동결에 기여한 5명에겐 현상금 약 423만 달러가 지급이 됐습니다. 저우 CEO는 사이트는 라자루스 등 가상자산 업계의 악의적인 행위자가 사라질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번 해킹 사고가 아니더라도 라자루스에 의해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피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비트는 지난 21일 라자루스에 의한 해킹 공격으로 1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ETF를 탈취당했는데요. 이는 역대 가상자산 업계 최대 규모로 이 사건 여파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2조 원 가까이 털린 바이비트와 달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철통 부안을 자신했는데요. 약 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된 바이비트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사 콜드월렛 운영 방식의 차별성과 보안 체계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독자적인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한편 운영 보안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바이비트와는 다른 콜드월렛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부터 약 580억 원어치 이더리움을 탈취당한 경험이 있는 업비트는 이후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라자루스는 이번 바이비트 해킹 사태의 배후로도 지목이 됐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2019년 이더리움 탈취 사고를 기점으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원래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고 내부 보안 정책도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자 위탁을 하지 않고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책임 관리하고 있고 핫 월렛을 분산 운영하고 보유 비중을 일정 금액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으로 2019년 이후 단 한 건의 탈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2위 빗썸은 바이비트 해킹 사태 이후 자사 시스템과의 영향의 분석도 진행을 했습니다. 빗썸 측은 바이비트와는 다른 콜드월렛 출금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의 영향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코이너는 이미 고도화된 보안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바이비트 사태와 관련해 재점검을 진행했으며 필요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빗은 엄격한 보안 정책을 운영 중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코빗 측은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세이프닷 글로벌하는 외부 솔루션을 사용한 바이비트와 달리 더욱 엄격한 운영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비트 해킹이 콜드월렛의 기술적 취약점이 아닌 운영상의 허점을 노린 고도화된 공격이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 보안 전문가는 공격자들이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의 자금 이체를 담당하는 개발자의 시스템을 해킹해 이체 주소를 악의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패킹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패킹은 악성 코드가 보안 시스템에 탐지되지 않도록 은폐하거나 압축하는 기술인데요. 이를 통해 담당자들의 기기에 표시되는 거래 정보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고 또 서명 데이터를 탈취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코빗은 이와 관련해 이번 바이비트 해킹에서 보듯이 기술적 허점에 대한 공격이 아닌
운영상 허점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는 것을 주의하고 있다면서 각 임직원들의 기기 보안이나 보안 교육, 네트워크 분리 등을 다시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드월렛은 가상자산의 보안 키를 오프라인 상태의 저장 장치에 보관해서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상시 연결된 핫 월렛보다 보안성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일에 바이비트의 콜드월렛에서 약 15억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바이비트 측은 모든 고객 자산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벤저우 바이비트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 이더리움 유출분을 모두 메웠고 머크트리 방식의 새로운 자산 준비금 증명 이 보고서를 곧 공개해서 고객 자산이 1대1로 보관되고 있음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